베트남 여친구가 네. 미혼녀인데다가 예. 자녀까지 있는 경우도 결혼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가끔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근데 이제 일단은 신랑분이 그 와이프의 이제 전 자식이죠. 전 자식을 언젠가는 한국에 데리고 와서 양자로 입양을 해서 키울 각오를 해야 돼요. 저도 그런 사례로 결혼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신랑분이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저 신부가 마음에 드니까 그 자식까지 받아들이겠다 이래갖고 대신에 이제 신부들한테 조건은 뭐냐면은 한국 가서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아기를 넣고 그 이후에 아기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자. 이런 전제 조건을 반드시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기를 데리고 와버리면은 두 사람 사이에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게 조금 멀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려면 가정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두 사람이 사이에서 아기를 놓고, 그 다음에 전 자식을 한국으로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또 자식이 어릴 때는 또 이제 좀 사실 문제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이제 아빠 역할을 해주면 덜한데,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애 쪽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사실 남자 쪽에서 아버지 입장으로서 많이 잘해준다고 잘해줘도 사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딸은 좀 덜해요. 원래 한국 남성들이 왜 딸은 또 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한테는 좋은데 아들일 경우는 나이가 좀 있으면은 진짜 아버지에서 역할을 잘한다 해도 아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 그거는 굉장히 이제 엄마가 아들을 많이 컨트롤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키울 각오를 하고 그 여성분하고 결혼을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베트남에 그냥 놔두고 뭐 한국 와서 둘 살만 되지? 이 여성의 아픔은 항상 베트남에 가 있잖아요. 머릿속에는 애가 만약에 아파봐요. 아프다는 연락 받아도 그게 머릿속에 떠나겠습니까? 막 엄마로서 막 그냥 베트남 가보고 싶고 이렇지.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한국에 데리고 와서 내 자식으로 키워줄 각오를 하고 해야 되고, 저도 그런 신랑분을 결혼을 시킨 적이 있어요. 자식 놓고 한국으로 입양을 해서 지금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어요. 그러던 사람이 두 분 정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 여성분의 마음에 들다 보니까 인정하겠다. 자기가 나중에 키울게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문제가 터지는 게 그거죠. 아기가 없다 켜놓고 한국 가서 보니까 나중에 아기가 있는 게 덜 뭐 말을 한다 이럴 때는 이제 가정의 불화가 터지고 문제가 터지지만, 처음부터 남편한테 다 이야기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아기가 몇 살 있다 그러면 남편 쪽에서 그렇다, 나중에 우리 사이에 아기를 놓고 나서 그러면 그 아기도 데리고 와서 키우자, 그렇게 서로 딱 이야기가 되면은 큰 문제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 좀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결혼시킨 두 분은 뭐 내부적으로는 솔직하게 뭐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애도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그 신부가 우리 와이프하고 통화도 가끔 하는데 어떤 그런 거에 불만은 없더라고요. 그러고 그 남성이 아기를 참 좋아하는 신랑분이 있었어요. 원체 베트남에 결혼하러 왔을 때 우리 애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이런, 왜 아기를 잘 데리고 놀고 아기를 좋아하고 이런 신랑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입양해가지고 그 한국 가고 장인장모도 한국 모시고 가서 장인장모도 그 농사일을 좀 하면서 아기하고 이제 키우면서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아기가 한국 간 지가 아마 이제 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기가.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한 지는 한 지금 6년 조금 6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처음에 솔직하게 시어머니는 좀 불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시어머니가 불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신랑이 잘 컨트롤 해야 되고, 응? 왜냐면 시어머니는 암만 그래도 친손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분가를 해서 살면은 또 그나마 그런 문제는 덜해요. 근데 그 신랑분은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어.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신부나 그 아기를 위해서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사실 2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원래 그 아버님은 안 계셨고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리고 거기는 신랑분이 원래 형제간이 없었어요. 그 이제 어머니가 집 뒤에 그 가수원, 뭐 어느 정도 자그마한 가수원을 경영함 이제 이렇게 농사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제 지금은 그 신부가 이제 물려받아 갖고 이제 하고,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 문제는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니까 갈등이 해소돼 버린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죄송하지만은 그 가정에서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그러고 며칠 전에 그 장인 장모님을 다시 한국으로 좀 초청해서 뭐 지금 또 임신을 했는가 봐요, 신부가. 그래갖고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알았다고 서류 준비 좀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 없이 잘 살아요, 그 집은. 그러고 다른 집은 진짜 그 이후에 저한테 연락 온 것도 별로 없으면서 내가 소문 들으니까 거기는 워낙 신랑이 진짜 착한 사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아기를 놓고 베트남에 있는 이제 처의 아기를 입양하는 절차가 그 이후에 아기를 놓은 이후에 이제 입양을 하는 게 가장 좋죠. 큰 팁이다. 처음부터 입양을 하고 하면은 안 많게도 여성이 자기 애가 있다 보면은 애를 좀 막 키우고 이러다 보면은 한국에서 아기를 놓는 걸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 팁은 또 없나요? 무조건 마음을 진짜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진짜 저 자식을 자기 애처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요, 남의 자식을 내 애처럼 하면은 진짜 힘든 게, 진짜 내 애처럼 하기 위해서 애를 혼을 내잖아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자기 애가 아니니까 혼을 낸다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친애기수록 더 혼을 내지. 그러고 내 애기 알거든 그냥 방관해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와이프하고도 이야기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애기한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애기를처럼 하려면은 그 애기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공부를 한데 뭐 공부도 좀 안 하고 그나마 가면 좀 앉아서 다 이러고 혼도 좀 내가면서, 그 대신 혼을 낼 때 반드시 엄마를 옆에 동석을 시킨 상태에서 하세요. 혼자 이렇게 혼을 내고 하면은 애가 나 아빠한테 혼났어 하면서 엄마한테 말을 일러주는 방식이 되면은 와이프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지도할 때는 엄마를 동석한 상태에서 엄마가 그 간격을 보게끔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또 거꾸로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국 남성의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베트남의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가씨가 진짜 한국의 전처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워줄 수 있느냐. 꼭 여성의 자식만 따지지 말고 한국의 자식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이혼을 했는데 운 좋게 여자가 애를 키운다 그러면은 또 뭐 그나마 그런 건 없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도 아빠로서 왜 한 달이든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러 가잖아요. 반드시 만나러 갈 때 자기 지금 현재 베트남 와이프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가세요. 이야기를 안 하고 몰래 갔다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가정 불화 생깁니다. 제가 결혼시킨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그 신부가 제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어. 자기 남편 이상하다면서. 왜? 전처의 아기를 만나러 가는 건 좋은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가요? 내가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만났으니까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한 반나절 정도 만난다. 근데 이 또 남성은 조심한다고 말을 안 하는 건데,
도리어 그게 여성한테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랑분한테 했어요. 그러지 마라. 오늘은 애들 만나고 간다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애들한테도 아빠가 재혼을 했으니까 한 번씩 새엄마도 가서 뭐 만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자식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솔직하게. 주위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제 주위 케이스만 아니고 제가 결혼식 케이스만 아니더라도. 이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신랑분이 조심을 하는 게, 그 조심이 뭐냐면은 무작정 내가 잘해준다고 가보다 와이프하고 반드시 대화를 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나서 하라는 거.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제가 말하는 팁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해서 이게 방법이 좋으니까 시도하다가 와이프 쪽에서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은. 근데 반드시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그러고 와이프 자식을 분육을 할 때는 반드시 와이프를 동석을 시키는 상태에서 해주는 게 좋고, 내 아기를 와이프가 혼을 낼 수도 있어요. 내 전체 아기를 만약에 키우다 보면 와이프가 혼을 낼 수도 있어도, 그러면 그때는 진짜 아빠로서 이중생활을 해야 돼요. 와이프한테는 애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혼 좀 내야 돼요. 맞아요. 애한테는 엄마가 너한테, 새엄마가 너한테 혼을 내는 것도 네가 이해를 했는, 너를 올바른 길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고 또 양쪽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굉장히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중 역할을 해줘야 돼요. 시어머니하고도 똑같아요. 고부간의 갈등도 일어나면은 자기 어머니 앞에 가서는 어머니 편 들어주고, 와이프 앞에 가서 와이프 편 들어줘야 되고, 자식도 똑같고. 진짜 남자로서 처신을 잘해야만이 가정에 문제 없이. 차라리 아예 그래 못하겠다 싶으면 방관해버려요. 알아서 놔둬버려요. 와이프가 알아서 하도록 막.